법원이 이재명 재판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헌법 84조 논란 생기기도 전에 법원이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니냐. 왜?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고 그러죠. 거의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말 나온 김에 헌법 84조 논란 한번 짚고 가실게요. 헌법 84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고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법원에서 안 하려고 삐질삐질 되는 이 재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잖아요. 재직 중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면은 재판이 중단이 된다는 것이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소추는 안 되지만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진행한다. 그런 결론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특권은 넓게 해석해야 됩니까? 좁게 해석해야 됩니까? 좁게 해석해야 되죠. 문헌대로만 해석을 해야죠. 형사상 소추는 그야말로 기소인 거예요. 여기 어떻게 재판이 포함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형사상 소추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진짜 당선의 목적이 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당선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이제 정말 이 규범이 될 겁니다. 아니 벌써부터 진짜 법원이 이렇게 당선되면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가 되면은 재판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절대 반지를 당선증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법원이 지금 고민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거보다 사실 더 강력한, 더 무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 취소예요. 공소 취소가 뭐냐? 한번 보고 가실게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기한 공소를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우리 왜 기사로 보면은 기사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검사들이 이거 엔간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얼마나 정말 치욕적이겠어요. 이 사람 이런 잘못이 있어서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걸 스스로 걷어들인다?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가능성인데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방법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자, 지금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공소취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심 판결 선고 전인 사건이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많아요. 법인카드 사건 있고 지금 큰 대북송금도 아직 1심 안 났죠. 이재명 1심 안 났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그 본인 사건 중에서 덩어리가 가장 큰 사건. 또 본인뿐만 아니라 정진상, 공범으로 돼 있는 정진상 씨 사건. 이런 것들 다 공소 취소해버리면은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원이 재판을 이거 계속 해말어 84조에 따라서 해말어 84조의 범위가 어디까지 돼 해석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수님 말씀대로 생각하기도 싫죠. 끔찍하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소 취소가 84조 논란보다 훨씬 이재명 측에서 생각하기에 깔끔한 방안이에요. 왜냐? 공소 취소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냐? 있긴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17년도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 2017년도 사건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입니다.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업무방해가 뭐였어요? 불법 파업으로 기소된 철도 노조원들 95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한 사례가 있어요. 왜 했냐? 그때 당시에 이 철도 노조원 말고 그 상급 지도부 있잖아요.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했어요. 이것도 그 당시로는 진짜 엄청나게 쇼킹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야 공소 취소는 이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검찰이 고백하는 거라서 이거 너무 치욕적인 건데 아니 이거를 갖다가 검찰이 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어떤 경로로 하냐? 자 예상되는 경로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요. 뭐냐면은 이재명 당선되면은 심의정 총장 사표 내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검찰총장 임명을 할 겁니다. 그 후보자는 아마도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법 쪽에서 보면은 지금 법무연수원 그 소위 말해서 유배지라고 하는 법무연수원에 있는 그 친문 친위 성향의 검사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공소 취소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그 뭐 검사장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 전국 고검장 회의 이런 거 열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이 공소를 취소한다.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나마 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도 그나마 젠틀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최악이에요. 이건 진짜 나라가 정말 끝장으로 가는 판인데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검찰총장 임명하잖아요. 검찰을 갖다가 자기 수사한 검사들을 이잡듯이 정말 컴퓨터 파일 하나하나까지 다 뒤져가지고 감찰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할 겁니다. 기소하고 징계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검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이 사람들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 기록성님 말씀대로 이러니까는 정말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건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84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사건이 날아가는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은 이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가능성. 이게 사실 정말 터무니없는 가능성은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저쪽에서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지금 입법부 다 장악했죠. 행정권 다 장악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선거에서 당선되면은 입법권, 행정권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건드릴 수 없어 보이는 게 사법권인데 사법권도 이런 방식으로 장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법원이 이거 계속할지 안 할지 뭐 법원 눈치 보면서 뭐 예산도 더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겠습니까?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통해서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시키지 않아요. 교사 안 해요. 교사 없이 그냥 그 검찰총장이 알아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화끈하게 뒤져서 죄인 만들어가지고 공소 취소하는 그런 방안.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뭐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정말 우리 막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비스무리하게 실현된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한명숙 재판 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아니 한명숙 전 총리 그 유죄 확정됐잖아요. 그 백합꽃 들고 들어가서 복역도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시끄러우냐? 그 사건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섰던 이 죄수들에 대해서 이 죄수들이 그런 이 한명숙이 돈 받았다라는 증언을 하도록 이 죄수들을 압박했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 의혹을 가지고 막 재수사를 하고 뭐 당시에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을 갖다가 수사를 하고 막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을 갖다가 당시 박범계 장관이 재심의하라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당시에 그 조사했던 검사들까지 수사를 하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시나리오 비스무리하게 흘러갔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국 무혐의.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 재소자들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런 의혹이 없다. 무혐의로 끝났고 거기에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죠. 당시에 이제 그 담당했던 사람이 이문정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항고 재항고 다 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감찰을 관여했던 이문정 검사가 SNS에다가 이제 그 감찰 관련된 내용 적었다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본인이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멀지 않은 과거 2021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말 형사사법 절차를 되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비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 문재인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한명숙에 관련된 옛날 확정된 사건을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였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재명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일부 이제 뭐 판결도 지금 뭐 지금까지는 무죄가 났지만은 일부 이제 선고도 났고 뭐 기소돼서 1심 안 끝난 사건들도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앞선 그 한명숙 사건보다 훨씬 독하게 훨씬 더 강한 형태로 이런 뒤집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